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6월 9일이죠. 육자와 구자를 살펴보면 사실은 같은 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돌리면 6이 되고 이쪽으로 살짝 돌리면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살짝 돌려보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이 어떻게 돌려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눈뜨게 해주는 날, 이런 날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누가 선택하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살짝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6이 9가 될 수도 있고 9가 6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과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삶의 동기 유발을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욕구이고 결핍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존재 욕구인 자아실현욕이 발동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욕구 중에 가장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왕 살 거라면 모두가 자아실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화까지 준다면 어떻겠어요? 뿌듯하겠지요. 그래서 모든 이들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우리들이 자신과 모두의 결핍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사랑하고 인정해 주며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공부해야 할 주제는 행동 명상입니다. 행동 명상을 이론과 실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론 쪽을 먼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명상 어떠신가요? 조금 의아하지요? 행동 명상? 아니, 명상이라 그러면 조용한 곳에 가서 벽을 향해 앉아서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한 발 더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적인 명상 자세일 뿐이지 어떤 것이든지 명상적인 효과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화되고 서로 평화롭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생겨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행동 명상이다 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명상적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 행동을 우리는 행동 명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문을 닫으시는 행동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은 행동 명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시원해지고 뻥 뚫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래 부른 것이 바로 뭐다? 노래 명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춤을 추었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시원하고 친구들과도 막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춤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명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아주 많아요. 뭐 걷기 명상, 이런 것도 다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나아간 명상의 개념은 어떤 행동을 해서 명상적인 효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행동을 우리는 행동 명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벽을 보고 앉아서만 명상을 해야 될까요? 늘 움직이면서 명상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늘 행동으로 명상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해버렸는데 왠지 좀 쑥스럽고 좀 하기가 에너지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하면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평화가 온다라는 행동 명상의 공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건 뭘까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이지요. 마음도 항상 빨래처럼 씻어서 잘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산에 성큼성큼 내가 막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가슴이 시원하고 후련해졌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정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등산 명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서로의 관계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들과 무엇이 잘 맞지가 않아요, 요새. 그래서 자꾸 부딪히고 그냥 자주 무슨 말만 하면 불꽃이 튀는 거예요. 물론 배우자와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럴 때 아들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행동 명상을 합니다. 그럴 때 아주 좋은 것이 춤 명상이에요. 집에서 그냥 아무 노래나 틀어놓고서 이리 와봐. 우리 춤 한번 춰보자.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음악 가는 대로 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춤을 추고 났더니 갑자기 아이고 아빠 미안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또 아들에게 미안해 괜히 내가 아까 화를 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춤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정화라는 거는 내 마음 안쪽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해주는 거고 평화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해주는 그런 공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화와 평화가 행동 명상의 첫 번째 공덕이라는 것을 늘 머리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정화되고 행동을 통해서 관계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행동 명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 명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명상에는 이론이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그 4가지를 내가 실천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마음먹는 거예요. 근데 그 4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는 행동주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심리주의에 대응되는 말인데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최소한 한 달 아니면 6개월, 1년은 걸려야 고양이 공포증을 해결할 수 있지만 행동 명상을 하면은 그것이 훨씬 더 빠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일단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조금 착한 고양이도 좀 성질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저 멀리 고양이 공포증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100m 저기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고양이가 어때? 무서워? 아니 멀리 있는데 너를 핥히지도 않고 아무 해도 끼치지 않잖아? 무서워? 그리고 이제 아니요 그럼 그래 이러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90m 그리고 또 얘기를 나누는 거죠 쭉. 그리고 80m, 70m, 60m 거기에 적절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쭉쭉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10m 앞에까지 왔을 때 이 아이가 아니 이제 안 무서워요. 그래 그러면 옆에다 한번 놔볼까? 이렇게 하고서 옆에 놓고 만져보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고양이 공포증을 해소하는데 이것은 거의 뭐 1시간이면 대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 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행 정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행동을 저질러서 단행을 하면 정화가 된다 이런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주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문을 닫아놓고 혼자서 막 엉엉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나면 어때요? 슬픔도 조금 사라지고 내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울음을 단행했더니 정화가 되었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엄청 화가 나고 막 진짜 가서 싸우고 싶어.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막 하고 같이 터뜨리면 같이 싸우니까 없을 때 혼자서 막 터뜨리고 그리고 시원하게 욕도 막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웠던 놈이 마음으로 안아지지요. 아유 걔도 참 불쌍하지.
여태 그 나이 먹어가지고도 그렇게 사람을 꼬이게 만드니 그래 내가 이해해줘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많을 때도 막 웃는 겁니다. 실컷 웃음 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소리를 내서 실컷 웃고 나면 속에 뭉쳐있던 여러 가지 응어리들이 하나씩 자기도 모르게 풀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미움도 그것으로 인해 조금씩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행동은 신문지를 몽둥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 번 하면 그게 아주 엄청 무서운 센 몽둥이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방석을 막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방석을 아주 미흡고 나쁜 놈, 내가 싫어하는 그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막 패는 거예요. 신문지를 그냥 막 패고 욕을 하고 뭐 있는 대로 다 하고 나면 내가 힘도 빠지지만 내 마음에 있던 화가 확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운 생각도 줄어들고 그렇게 단행을 하니까 정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단행 정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동행 친화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동행이라는 건 뭐냐? 같은 행동을 함께 하면 친해진다 이렇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 만나도 너무나 서로를 막 반갑게 하는 건 무슨 이유예요? 같이 하잖아요. 스마트폰 배우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술을 함께 마시면 친해지고 또 함께 춤을 추면 친해지고 노래 함께 부르면 친해지고 등산 가면 친해지고 목욕탕 가면 아주 친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친해지는 것, 이런 저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저녁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아주 동행 친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승님께서 좀 몸집도 굉장히 크시고 얼굴이 근엄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8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뭘 가르치셨냐면 윤리와 독일어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애들 편에서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태권도도 5단인가 뭐 그러시거든요. 아이들을 보고 그런 얘기도 하시니까 애들이 엄청 무서워하고 그러나 좀 답답했겠죠. 존경은 하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담임을 맡으셨으니까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수학여행을 같이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주의사항을 말하면서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너희들 절대 밤에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11시까지는 불 다 끄고 자라. 취침이다. 막 이렇게 이제 단단히 일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시쯤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놈들이 다 자는구나 이러고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애들도 짜잔 이때는 선생님이 주무실 거다. 그러고서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살짝 열어봤죠. 살짝 열어보니까 술 냄새가 막 풍기고 커튼을 내리면 소리가 안 들리고 빛이 안 나간다. 커튼을 다 내려놓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것들 그때만 해도 선생님 엄청 무서워하니까 이놈들 술 마셨구나 이렇게 하고서 이제 벌을 탁 세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이나 마음으로 갈등을 하시다가 이왕에 왔으니까 내가 한번 눈 감아주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 옆으로 쓱 가셔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같이 춤을 추시다가 거의 이제 뭐 한 30분 이상 춤을 추고서 이제 살짝 내려와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무 얘기도 없이 수학여행 갔다 왔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그 전에는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슬슬 피하면서 인사만 잘했지 말 안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눈빛도 다정해지고 그냥 경계심도 사라지고 뚝 지나가면 막 다정하게 말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평생 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렇게 동행 친화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끼시고 이런 행동명상의 이론에 이것을 하나 집어넣게 되신 거죠. 다음은 파격 선도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파격, 보통 때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격을 파하게 되면 신선도가 확 올라간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새로 본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똑같은 패턴의 행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지루하고
짜증나고 좀 이렇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고정된 행동에서 약간 벗어나서 뭐 그냥 넘어져도 보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 좋겠다. 이것을 파격선도라고 합니다. 파격선도라고 말씀하실 때 꼭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게 있어요. 이제 수련생들이 오면은 수련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손을 딱 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수련을 항상 모범생이에요. 아주 교양 있고 예쁘고 얌전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말도 조금 하고 걸음걸이도 조신조신하고 농담이라는 거 일치하지 않아요. 식당에 가도 뭐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행복마을에서는 맨 끝날 때 소감문을 써갖고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그 문장도 좀 딱딱 끊어서 하면 얼마나 좋아. 문장도 이러고 저러고 그러고 저러고 그러고 저러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도 조용조용. 그래갖고 사람들이 나 저 사람만 안 보면 다음에 내 저 사람 때 오지 말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했는데 그 사람이 꼭꼭 오는 거예요. 언제라도 다른 사람보다 1번으로. 왜냐하면 딴 데 가도 다 그 사람 싫어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오면 누구나 다 그냥 봐주잖아. 봐주기면.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수련이 끝나는 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노래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깜짝 놀랐어. 아니 노래요? 네 하세요 이런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무슨 끝났는데 노래야 이럴 텐데 노래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해도 이것만 해도 파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렇게 탁 나오더니 이거 파격이다. 진짜 격을 파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오더니 노래를 하는 거죠.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몸짓과 막 이런 걸 다 하면서 노래를 막 격하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동안에 수련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다 뒤집어지고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노래가 끝나고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다들 웃음이 피었으면서 그 사람에게 답답했던 게 그냥 싹 사라지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막 하면서 이 사람과 격이 없게 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4가지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또 하나의 촌철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행동 명상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럼 그 촌철을 막 나한테 부채질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저질러라 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셨죠? 처음부터 이제 행복특강 들으신 분은 인생 3박자의 첫 번째 박자입니다. 네가 뭐 하고 싶어? 저질러 봐. 그것이 남을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고 네가 잘못되는 길이 아니라면 저질러 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촌철을 마음에 딱 두고 나 진짜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창피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질러 괜찮아 저질러 다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탁 저질러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빈대의 저지름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죠? 빈대들도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저지른다는 거예요.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신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거든요. 들으셨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노동자 합숙소가 사람이 뭐 지저분하게 일하고 오니까 막 거기도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그때 시대로는 왜 이렇게 빈대가 많았는지 몰라. 빈대가 말도 못했대요. 그래서 매일 밤에 빈대에 물어뜯겨서 잠을 못 자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빈대가 얼마나 잘 숨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침대도 없을 때인데 진짜 못 자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침대를 만든 거죠. 다리를 만들어서 침대에 자는데 얘네들이 다리통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또 무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 정주영 회장님이 궁리 하다가 그 네 다리에다가 대야에다 물을 가득 해가지고 네 다리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니네들이 물속은 헤엄치지 못하겠지. 이러고서 이제 다 해놨는데 그렇게 한 3, 4일 동안 아주 편안하게 잤어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무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딱 일어나 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빈대들이 물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이 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쭉 천장을 통해서 사람 자고 있는 곳으로 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하나고 가만히 구경을 하고 관찰하니까 이 사람 앉아있으니까 글로 안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잠자는 사람한테 툭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그 이후에 정주영 회장님께서 평생을 거쳐서 빈대의 끈질김을 항상 머리에 두시고 빈대만도 못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에게 가장 큰 스승은 누구예요? 빈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기업을 그 배 안 될 때도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돈 빌려올 때도 어떻게 했는지 우리나라 배 한 척 할 데 없는데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 그렇게 한 번 저지르고 나면 또 두 번 저지르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로워져서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도 좋고 관계도 좋아지고 언제라도 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 저질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거듭 강조하는 것 정화와 평화라는 공덕이 우리에게 동기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적인 정화와 외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동을 모두 다 행동 명상이라고 하니까 언제라도 절대 기죽지 말고 행동 명상을 해보자. 이 행동이 나를 정화시키고 관계 평화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여겨지는 행동을 착착 잘 저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행해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단행을 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을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매사에 주저함이 없는 용기가 생깁니다. 1000번에 주저했는데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해법은 단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단행하는 용기로 당당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